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방송을 켰는데요. 제목에처럼 2025년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HBM 중에서도 12단, 8단도 있겠지만은 아마 8단보다는 12단 전성시대가 올 겁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8단 HBM3E가 엔비디아의 콜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눈은 8단 HBM3E에 있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눈은 12단 HBM3E에 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12단 제품 비중이 40%를 차지할 것이라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저 40%보다는 더 높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하기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표현이 벌써 구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반도체는 사회와 산업의 생명수이자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이제 나라들 보면 여러 산업이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국제사회에서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서, 또 인공지능 HBM은 메모리 D램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겁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이 반도체입니다. 22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에 놓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사회로 진입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수익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쿠다라는 G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U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혁신적인 쿠다로 말미암아서 얼마 전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HBM, 특히 25년의 HBM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쿠다 로고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내년에 이제 인공지능 GPU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칩을 출시하면서 블랙웰을 얘기합니다. 블랙웰을 얘기하면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있는 HBM3E 8단하고 12단인데, 8단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25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12단이 아마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비 점유율이 85%, 그러니까 8단, 12단을 합쳐서 85%를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15%는 HBM3, HBM2E 이런 게 자리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아마 트렌드포스가 12단의 그 점유율을 적게 잡긴 했지만은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트렌드포스가 지난 8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200 출하로 올해는 HBM3E 소비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는 블랙웰 플랫폼에서 HBM3E, 이제 블랙웰이 약간의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출시가 한 3개월 늦어지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8단 HBM3E가 들어갔는데, SK 하이닉스가 8단이 아니라 12단 HBM3E를 3분기에 대량 생산해서 4분기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3E 소비가 8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12단 HBM3E가 주류를 차지할 겁니다. 가장 혁신적인 이 블랙웰이 12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블랙웰이 지금 빅
데이터,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시제품을 줬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호퍼입니다. 호퍼, 그레이스 호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GH200이라든가 H100이라든가 H100, H200 여기에는 HBM2E, HBM3, 8단 HBM3E가 들어간 거죠. 이게 올해까지 이게 이제 그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블랙웰이 들어가는 이제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출시가 될 건데 GB200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GB200에서 하이엔드급이죠. 그리고 이제 본명은 이제 B100, B200이죠. 여기에 HBM3E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8단이 들어가는 거죠. GB200에도 8단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블랙웰은 24년 하반기와 25년에 시장을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러고 26년부터 루빈이 나올 건데 루빈이 아마 출시가 26년이 아니라 25년 하반기에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블랙웰이 있고 블랙웰 그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 루빈이 있고 루빈 울트라까지 벌써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벌써 로드맵을 다 발표했어요. 그리고 20 몇 년이 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X라는 거, GX 200, X 100 이런 것들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로드맵을 다 정리를 제가 해놨거든요.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현재 HBM의 시장의 주류는 HBM3와 HBM3 8단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HBM3의 물량을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8단 HBM3E 3분기부터는 12단 HBM3E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HBM3는 누가 생산하냐? 최근에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한 삼성전자가 하겠죠. HBM3는 H20이라고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AI 가속기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발 HBM3를 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여튼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된 거죠. 최신 AI 칩의 더 높은 용량과 성능의 HBM이 필요해지면서 12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겁니다. 어쩌면 폭발적이 될지도 모르겠죠. 트렌드 포스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전용칩 블랙웰 울트라가 8개 HBM3E 12단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기존 GB200도 GB200에서부터 해서 최근에 곧 선보일 GB200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설계상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아마 고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B200A, A는 제가 에어라고 말씀드렸죠. 공냉식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 이제 액침 냉각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공냉식입니다. 요 틈새 시장을 개발을 한 거예요. 여기에 아마 HBM3E 8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HBM3E 12단 제품 비중이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봤는데 시장이 전에는 이 GPU가 2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니 지금은 1년 단위로 이게 그 생산 주기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에는 HBM3E 12단 제품이 40%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모든 그 GPU GPU를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겁니다. 그래서 H100, GH200, 그 다음에 H20은 요거는 중국 가는 겁니다. 중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양이 뚝 떨어지는 거죠. H200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통칭해서 호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 호퍼 이렇게 나오죠. 그래 여기 보면 H100 같은 경우는 8단, 요게 8HI 하이라고 그러죠. 요거 8단을 얘기를 합니다. HBM3입니다. 그 다음에 GH200에서는 HBM3E 8단, 그 다음에 H20은 HBM3입니다. 3 8단.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삼성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향
중국향 요게 GPU가 되는 거죠. 그리고 H200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의 HBM3E 8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호포의 시장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블랙웨일 이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블랙웨일이 설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출시가 한 3개월 늦어져서 어쩌면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 1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차근히 해결을 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 범용은 B100, B200이거든요. 그 다음에 GB200에서 GB200이 요게 조금 하이엔드급이거든요. 그래서 CPU하고 GPU가 결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설계상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죠. 요렇게 보면 범용인 B100과 B200은 HBM3 8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GB200에도 일단은 8단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설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12단으로 들어가겠죠. 12단으로 이제 단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GB200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틈새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B200A, A는 요거 AR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공랭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엔비디아의 가속기는 액침 냉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B200A는 에어컨을 공냉식입니다. 공냉식으로 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블랙웰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출시가 되면 그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가 나올 거죠. 그 다음에 루빈이 나오고 루빈 울트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HBM3E 12단이 채용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로드맵이 이렇게 다 나온 거죠.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HBM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대장입니다. 독주를 하고 있죠. 지난 3월 메모리 업체 중에서 최초로 8단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리고 2월 달에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샘플을 엔비디아에다가 제공을 하고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후속 제품이 12단 HBM3E는 이미 주요 고객사 어디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샘플 공급을 마쳤고 3분기 양산을 거쳐서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8단 HBM3E나 지금 샘플이 만들고 있는 12단 HBM3E는 거의 전량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난 2월 달에 8단 HBM3E를 또 이어서 5월 달에 HBM3 12단을 샘플을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론은 HBM3를 건너뛰었습니다. HBM3를 건너뛰었거든요. 야, 이거 시장에서 잘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잘 안 믿어지는데 HBM3를 이걸 건너뛰고 여기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주 영업이익이 형편없어요. 디램보다 훨씬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SK도 우리 국내 기업이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SK는 한번 내버려 둬도 잘 하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단 HBM3E, 12단 HBM3E 제품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로이터가 8단 HBM3를 콜 통과를 했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아니다. 아직도 우리가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제가 어떤 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시지를 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여러 루트로 아마 정보를 이렇게 한번 받아본 결과 8단 HBM3E는 조만간 콜 통과 소식을 오피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HBM3E는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8단 제품을 3분기 양산해서 공급한다. 그 다음에 12단 제품 HBM3E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라 삼성전자가 12단 HBM3
일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앞에서 보셨잖아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블랙웨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호퍼가 아닌 거죠. 소퍼가 아니고 블랙웨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HBM3 이 12단을 봐야 되거든요. 갈 길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 1년 후쯤인 내년 하반기부터 HBM4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쁜 거죠. 이게 이제 요 사진은 SK 하이닉스의 HBM 아마 개발 팀장인가 이런 사람인데 자신있게 나온 거죠.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를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옛날부터 그냥 2013년부터 HBM2, HBM3, HBM3E 이런 그냥 과정을 다 겪었던 거죠. 하여튼 SK 하이닉스에서는 HBM에 대해서는 참 자신감이 굉장하다는 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니까. 자, 트렌드 포스의 얘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단 HBM3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검증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검증 완료 순서가 주문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만일 12단 HBM3를 8월달이고 9월달이고 3분기에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가장 주문을 먼저 주겠죠. 가장 많은 물량을 SK 하이닉스에 주겠죠.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12단 HBM3를 콜 테스트를 통과하다면 그 다음에 물량이 이어지겠죠. 마이크론도 콜 통과를 한다면 또 이어지겠죠.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3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올해 생산 능력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벌써 생산할 거는 벌써 다 계약이 끝났고 내년 것도 대부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물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장이 자꾸 커지니까 그만큼 HBM 제품이 필요한데 그 물량을 대줄 가장 강력한 물량 깡패는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주로 8단 HBM3E에 집중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2단 HBM3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보다 2.9배,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를 늘린다고 했으니 삼성전자의 갈 길이 상당히 바쁩니다. 빨리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냥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25일 컨퍼런스 콜에서 12단 HBM3E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12단 HBM3 공급량이 8단 HBM3 제품을 넘어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HBM 시장이 거의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그 틈새 시장을 들어가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잘 한다 그래도 워낙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크게 적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HBM 시장에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삼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그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삼성의 8단 HBM3를 넘어서 12단 HBM3E까지 콜 통과를 하고 납품 소식을 알린다 그러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켰지만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 야간에 찍은 삼성전자 전경이거든요. 환하게 불을 밝혀놨고 요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4기거고 5기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략 한 1년 전쯤 사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 HB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25년 대략 몇 달 남았지만은 25년에도 여전히 HBM 전성시대가 오는데 12단이 내년에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달팽이에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